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스마트 강의에서 다룰 주제는 본인과 대리인의 구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본인과 대리인의 구분에 대한 핵심적인 원칙과 지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후속 강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다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은 수익을 인식할 때 본인 대 대리인 문제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인 경우와 대리인인 경우 수익 인식에서 총액으로 인식하느냐, 순액으로 인식하느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도토리 모양이 제품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죠. 왼쪽에서는 기업 A가 B 제품을 구입하고 고객 C에게 이전하는 본인 역할을 나타내고, 오른쪽에서는 기업 A가 B와 C를 주선하는 대리인 역할을 나타냅니다. 이때 기업 A가 C와의 거래에서 본인이라면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고 대리인이라면 순액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본인 대 대리인 판단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단기 순이익 금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단기 순이익을 구성하는 수익, 비용 총액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상황에 따라 수익 금액 자체가 중요한 재무성과 지표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 대 대리인 이슈가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특정 거래에서 본인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대리인 역할을 하는지 판단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고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이 이것입니다. 회계처리 주체가 A이고 해당 거래에서 A가 본인 역할을 한다면 해당 거래에서 A는 B 제품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다가 고객인 C에게 이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거래에서 A가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A는 B와 C와의 거래를 주선하는, 즉 이어주는 역할만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역할을 이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예로 토지나 주택을 매매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하여 주는 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본인 대 대리인 판단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의 기본적인 수익 인식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서에는 수익인식 요건에 대해 전문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어 어려운데요. 간단히 말해서 계약에서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한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는 그 회계처리 주체가 해당 자산을 자신의 의사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효익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왜 통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까요? 본인 대리인 판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 통제 개념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회계처리 주체인 기업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면 기업이 본인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수익을 인식할 때에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이 통제하는가를 보는 것이지만 본인 대리인 판단에는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기업이 통제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본인 대리인 판단 지표에만 기대어서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지표보다 더 중요한 원칙, 즉 통제의 개념을 고려하면 더 명확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을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인과 대리인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즉, 고객에게 제어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해당 제어나 용역을 통제한다면 기업이 본인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원칙을 적용하기 전에 파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제 판단의 대상인 제어나 용역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 본인에 해당한다면 통제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제어와 두 번째, 용역, 세 번째, 결합 산출물을 구성하는 투입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다른 당사자, 즉 여기에서는 공급자인 B가 되겠죠. 다른 당사자 B에게서 받은 재화 또는 다른 자산으로서 이후 그대로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다른 당사자 B가 수행할 용역에 대한 권리로서 기업이 자신을 대신하여 그 당사자 B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당사자 B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으로서 이후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이를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시멘트, 벽돌, 인적 용역 등을 투입하여 건물이라는 결합 산출물을 만드는데, 기업은 이 시멘트, 벽돌 등 각 요소를 통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에서 고객에게 제공될 재화나 용역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그 재화나 용역을 기업이 통제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관련된 해당 원칙에 기초한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네, 본인 판단 지표가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에게 약속된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는 사실, 즉 기업이 본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주된 책임입니다. 즉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 기업에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당사자, 여기서 B가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재고 위험 부담입니다. 즉,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이나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후에 재고 위험이 다른 당사자 B가 아니라 기업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업이 다른 당사자 B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재화가 이전되기 전에 해당 재화를 기업이 통제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가격 결정권입니다. 즉, 고객에게 제공할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재량이 기업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대리인인 경우에도 가격 결정의 일부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명심하실 사항은 이번에 말씀드리는 모든 지표가 충족되어야 본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지표 중 일부가 본인 대리인 판단에 더 적합할 수도,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본인 대 대리인 이슈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주체인 기업이 본인인 경우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대리인인 경우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인과 대리인을 나누는 기준은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통지하는지 여부인데, 통지한다면 본인이고 통지하지 못한다면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이 본인임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그것들은 첫 번째, 약속 이행에 주된 책임이 있는지, 두 번째, 재화나 용역에 대한 재고 위험을 부담하는지, 세 번째, 재화나 용역에 대해 가격 결정권이 있는지입니다. 본인과 대리인의 구분 후속 강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